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룰 내용이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한 미국 몰락 예언, 트럼프 인사의 빛과 어둠, 최첨단 스텔스 북한군, 이란과의 전쟁 준비,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 들어갈 때 오바마와 만났을 때 둘이 표정이 뜰뜰합니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트럼프가 되어서 둘이 이제 좀 뜰뜰합니다. 트럼프야 원래 오바마를 싫어했죠. 그런데 오늘 이 트럼프와 바이든 화기애애했습니다. 바이든은 웰컴백 하고 이제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이런 루머가 있었죠. 바이든이 원래 이제 대통령 후보입니다. 연임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를 대신 내셨습니다. 이때 이 바이든이 민주당 양심을 품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트럼프를 도운 게 아닌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 아주 표정이 좋고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이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거의 쿠르스크 전선에 들어와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 북한군이 들어왔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군이 들어온 증거, 참전하고 있는 거, 전투 영상, 체포가 되었다거나 혹은 전사했다거나 여기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올라왔습니다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증거 어디 있냐? 사진도 없다. 그리고 이 위성 이미지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북한군은 투명 인간이냐, 그리고 이 평양의 유령 부대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아마도 이제 최첨단 스텔스 군대 같습니다. 광학 장비로도 촬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열 화상으로도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히시그니처 열 추적 신호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으로도 탐지할 수 없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용병으로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은 탐지할 수 없습니다만 부대 단위로 이동하는 거 이것은 쉽게 탐지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초 야보리프 수용소 킨잘로 날릴 때 그때 그 안에 40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성으로 다 탐지하고 저놈들이 저기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킨잘을 쏴서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용병 100여 명 이들도 이제 하르키프 근처에서 날아갔죠. 위성으로 다 탐지합니다. 미국이 그거 모를까요? 러시아도 다 찍는데. 그런데 미국은 어떠한 위성 증거 이런 것도 이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이 통하는 겁니다. 이영 교수님이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이 우크라이나 측이 이 북한군의 증거다 하고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사진 이곳에 들어있는 거 다 위조된 겁니다. 2013년에 이 당원증에는 김정일 사진도 이제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발행 당원증입니다. 김일성 사진만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있던 이것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 위조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들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북한군이 자기 셀프 인정을 한다.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동강 담배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요즘은 이런 값에 이 대동강 담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과거 사진 이런 거 아무데나 가져와가지고 북한군 증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 조작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북한군이 들어왔다 그리고 교전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은 북한군의 흔적은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한두 명씩은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한국발인데 물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먼저 짰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미국이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미국이 증폭하는 거죠. 미국은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과 관련돼서 거짓 조작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이 이제 해치려고 한다. 이런 것도 계속 조작 증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확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작은 곳에 단서를 답니다. 누구 주장이다, 무엇 한 듯하다 이런 식으로만 딱 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말을 막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인 듯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사실이 됩니다.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썼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미국이 전쟁 관련돼서 하는 이제 거짓말 그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나이지리아 지금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심은 에셋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법원에서 그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 대통령 이 티누부는 이 CIA의 에셋이다. 이렇게 미국 내 어떤 법정에서 미국의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CIA 관리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티누부가 CIA 에셋이다, 영국의 에셋이다. 이것은 이미 나이지리아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2억에 가깝죠. 이런 나라를 미국과 영국이 컨트롤한다면 아프리카 전체를 통제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군을 이용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죠. 자, 여기에 미국과 영국이 에셋을 앉힌 거죠. 그런데 이 미국 내 정부 관리가 어떤 이제 법정에서 이것을 시인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역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자기의 많은 재산이 어디 있냐?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주로 런던에 파킹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차하면은 영국으로 튀면 됩니다. 이게 미국과 영국이 아프리카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지리아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아무리 뭐 미국과 영국의 에셋이지만은 나이지리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제 나이지리아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의 어떤 글로벌리스트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자원 혹은 국민들 이들을 짜라서 그들에게 상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부는 미국이나 영국에 파킹하고 이런 패턴으로 미국은 이제 아프리카나 혹은 남미를 관리해 왔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 트럼프 인사 관련돼서 이런 뉴스가 올랐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네오콘 관련 인물들이 몇 명 이제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안심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트럼프 인사의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자, 지금부터는 이제 트럼프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전통적인 공화당의 네오콘 인물들을 많이 등용해서 지금 뭐 네타냐후는 후라춤을 추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언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 네오콘 인사들이 등용이 되자 이렇게 기뻐한다, 다행이다 이런 식의 뉴스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빚도 있습니다. 맥케츠 같은 의원은 이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이제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마가죠. 자, 이 마가 이 맥케츠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맥케츠는 가장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오바마와 힐러리, 뭐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뭐든지 좋습니다. 자, 이들이 러시안 게이트든 수많은 미국 내 정치 공작 사건 전부 다 허위입니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증거 조작입니다. 자, 이것으로 지난 한 7, 8년을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워싱턴 DC를 거짓의 어떤 도시로 만들어버렸죠. 자, 이 맥게츠가 들어섰습니다. 러시안 게이트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밝혀서 응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법무장관은 동시에 이제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대선, 자, 이것도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J6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이제 재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저지른 뭐 CIA나 FBI가 이 러시안 게이트나 이런 데 가담해서 저지른 뭐 일종의 반역 행위, 자, 여기에 대해서도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밝혀서 이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에 이 맥케츠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뭐 이것은 최고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털시 개버 의원,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 털시 개버 의원은 독특한 이력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털시 개버 의원은 시리아 내전과 그리고 예멘 내전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정말 극소수입니다. 한 3-4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과 이 예멘 내전에 관련된 진실, 거기에 이 미국의 추악한 비밀, 그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2016년, 2020년 미국의 이제 민주당 대선 이 프라이머리 여기서도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내쳐지고, 일단 이 기득권 이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내쳐진 인물이죠. 이 사람이 트럼프에 와서 트럼프 당선을 돕고, 그리고 트럼프가 DNA 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털시 게버를 DNA 수장으로 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DNI는 어떤 CIA라든가 이런 이제 실권을 가진 정보부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뭐 CIA도 있고, 뭐 국방정보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정보가 오면은 그것을 취합해서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제 그런 중책에 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거죠. 이 트럼프가 이번 공약으로 이 대통령에게 백악관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이제 관리가 있으면은 자르고 처벌하는 거죠.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진실에 이제 무엇보다도 관심을 둘 겁니다. 이 털시 게버가 그런 것을 취합해서 올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CIA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또 다른 헛수작을 한다. 여기서 이제 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둠도 있습니다. 야, 제가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거. 이 친구는 여러분 자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팍스 TV의 해설자입니다. 이 피트 헤그세스.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이라크전 참전 용사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광대입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크 월츠나 이런 인물과 유사한 인물인데, TV에 나와서 시오니즘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것을 거의 뭐 숭배 찬양하는 그런 인물이죠. 참, 제가 이 유튜버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자, 이 친구는 그리고 몸에 이런 문신을 이제 새겼다고 합니다. 뭐 데우스 불트. 이것은 신의 뜻인데, 1차 십자군 원정기가 아닌 11세기 후반에 사용된 거죠. 십자군 전쟁이 무엇입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중동 지역으로 가서 무슬림 교도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겁니다. 박멸을 하는 거죠. 인종 청소입니다. 그리고 종교 청소죠. 이런 짓을 하러 간 것이 십자군 원정이죠. 이것을 보면은 무슬림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시 전쟁을 묘사할 때 십자군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발목까지 찼다. 이것이 이 무슬림들이 기억하는 1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이런 것을 몸에 딱 새기고 이제 이라크도 가고 뭐 또 아프가니스탄도 간 거죠. 전형적인 공화당 꼴통 네오콘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새긴 문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십자군 마크입니다. 회교도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라크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물이 다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회교국가, 무슬림 국가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이제 우리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문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거기에는 팔레스타인계 주민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십자군 마크를 문신으로 새겨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마크, 십자군 마크, 기독교 마크를 문신으로 새겨줄까요?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집은 아마 이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자, 나는 기독교 정신을 꺼내들고, 자,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고, 자,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주민을 밀어내야 된다. 뭐 이까지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완전히 뭐 꼴통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프린스턴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나오고 자, 참전했다가 그다음 돌아와서 이제 팍스 TV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 양반 말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좀 마시간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완전히 꼴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팍스 TV 공중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나와서 가자 사태가 터졌을 때 자, 이런 뉴스 장면이 올라오면은 야, 따지지 말고 성경책 펴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종교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중파에서 이런 것을 정당한 사유인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뭐 이 친구는 전통적인 공화당 꼴통 이제 네오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트럼프가 대사를 보냈습니다. 이 허커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과거에 여러 가지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땅을 알아봐 줄 테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왜 여기 살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이란 국가, 지역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딱 퍼지고 앉아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은 정착민이라고 자 침략자라고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은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이 여기에 그냥 우연히 살게 된 것일 뿐이야. 자 너희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땅을 알아봐 줄 테니 지구상에 땅 많아.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살 생각을 좀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할 때 어떤 미국을 대표하는 관리로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미국 내에서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무게감 있는 정치인인데 저기 가서 저런 소리를 떠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땅 알아봐 줄 테니까 너희들 딴 데 가서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헤그셋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헤그셋 이 친구가 며칠 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펜타곤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군이 전멸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항모를 11척을 보내면은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쏩니다. 항모 11척이 20분 만에 전부 다 격침된다. 이제 침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펜타곤이 돌린 수많은 시뮬레이션의 똑같은 결론이었다.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친구는 클래식 네오콘이고 이 미국의 힘, 미국의 역할을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인 힘의 한계 그리고 이 적의 전력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미국이 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는 이제 힘들다. 뭐 중국을 상대로 하기엔 더더군다나 힘들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전쟁을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으로 와서 막 침공하고 그런 건 아니죠. 만약 진짜 그렇게 한다면 러시아군은 대서양 건너기 전에 중국군은 태평양 건너기 전에 다 빠져 죽습니다. 지금 전쟁은 미국이 근접해서 중국을 때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근처로 가서 러시아를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미국은 어떤 하나의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 뉴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이제 이 태평양 쪽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항모가 갑자기 왜 태평양에 왔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에는 미국의 함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에이브럼 링컨 항모 어디 있습니까? 아라비아해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항모는 그때 후티에게 아무래도 이제 한 방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모 포드함은 고장이 났습니다. 사출기 고장이 났죠. 자, 지금 중동 지역에 두 개 이제 항모 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양 지역에는 중국을 견제할 항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함대가 온 겁니다. 미국의 부탁을 받고 온 거죠. 과거에는 프랑스 항모, 미국 항모 이렇게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왔습니다. 이 프랑스 깨구리들이 온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중국이 쫄까요? 이 프랑스 애들이 와서 중국을 견제한다. 중국이 벌벌 떨까요? 중국 애들 아마 지금 박장대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미국의 지금 해군력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두 개의 항모전단이 중동 지역에 갔는데 전 세계에 이제 항모전단이 돌아다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거죠. 자,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도 항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을 핑계로 그냥 영국으로 갔습니다. 뭐 후티에 맞진 않았습니다만 뭐 겁이 나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항모가 지금 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서구 세계 해군력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적의 서구의 함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 나토 총사령관입니다. 실제 이제 군 작전을 지휘하는 거죠.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토 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미 나토 군이 들어와서 러시아 군들을 엉덩이를 차서 쫓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 측도 뭐 배를 잡고 웃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나토의 실상. 그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구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줬다, 뭐 쓰레기를 줬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소유럽이 가지고 있는 탑 셰프, 가장 좋은 무기, 가용한 장비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크라이나에 준 겁니다.
그리고 패배한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장비는 미국과 나토 이 전선 합동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조인트 스트라이크 부대가 실제 쓰는 무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거의 모든 포병대는 견인식이든 자주식이든 현재 나토군이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무기다. 사실상 모든 유형의 장갑 차량,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다 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정밀유도 타격 무기 모두 최상의 제품입니다. 제블린, 앤로, 그리고 엑스칼리버, GMLRS, 그리고 하이마스용, GLSDB, JDAM, 스위치블레이드, 그리고 함스 미사일, 이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그리고 스톰 섀도우, 그리고 아타컴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모든 방공 시스템 역시 최첨단 제품이다. 팩3, 아이리스-T, 네이셈스. 그리고 전자전 대표병 레이더 모두 가장 좋은 것을 줬습니다. ISR, 자 지금 뭐 미국이 쓰는 위성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찰기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죠. 이런 서구의 첨단 무기로 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군입니다. 캐나다군이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벨기에군입니다. 벨기에군이죠. 자, 뭐 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벨기에군, 그리고 이제 왼쪽은 캐나다군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 여군이죠. 앞에 거는 캐나다 남자 군인들, 그리고 이제 이 벨기에 남자 군인들입니다. 여기는 러시아 여군들입니다.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만 없으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군을 흠씬 두들겨 패서 쫓아냈을 텐데, 이게 지금 나토 총사령관이 하는 이야기죠.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올라온 기사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해치려고 한다. 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기사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이제 세세하게 읽어보면은, 자, 이런 것에는 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은 제목만 기억합니다. 이 서구가 전쟁 관련돼서 거짓말할 때는 제목은 일단 아주 이제 뭐 컬러풀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보면은 거짓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딱 쓰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미국과 서구의 거짓말은 늘 이런 식입니다. 제목은 거창합니다. 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목만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목이 사실이 됩니다. 이란이 트럼프를 해치려고 한다. 이게 그냥 사실로서 각인이 되는 거죠. 늘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뭐 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존 래클리프, 뭐 저는 이 양반 좋아합니다. 뭐 트럼프가 이제 이 CIA 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역시 헛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뭐 미국에 대해서 해킹을 한다. 뭐 해킹이야 늘 하겠죠. 트럼프 선거 캠페인을 해킹한다. 선거본부를 해킹한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하고 당연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트럼프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인 양 래클리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과정, 그것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이란과 무슨 뭐 어떤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본인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여러 번 쓴 것처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은 이란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같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중단시키고 싶어 한다.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한 뭐 시오니스트 인사들, 이들 명단이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란을 상대로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윌 슈라이버의 과거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미래, 미국이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데 어떤 전쟁에 미국이 빨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신 거죠. 자, 이 미국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뭐 미국의 여러 이제 시사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서 놀랄만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뭐 은퇴하셔서 지금 유타주에 계시는데, 이 양반이 한 반년 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중국, 이란이 이제 사실상 이 군사 경제 동맹을 형성했는데,
자, 미국은 이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 세 나라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한 번의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은 수직으로 추락하고 미국은 이제 몰락하게 된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매우 불길한 예측이죠. 이 미국의 움직이는 어떤 다이나믹, 월가의 다이나믹, 사이칼러지 이런 것이 다 결합된 겁니다. 미국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새롭게 떠오르는 다국화 질서, 여기에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미국이 해온 패턴, 여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간의 이 무역이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 그리고 중동 국가들 이렇게 다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알래스카에서 남중국해까지 서태평양에서 정기적인 합동 해군 및 공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은 아라비아해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이미 이 이란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며 자, 이란 내 이제 유라시아 운송로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회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 간의 무기와 기술 이전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3자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지만 패권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거나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서서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할 것이다. 자, 이렇게 러시아, 중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란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이 세 나라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미국은 이제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순순히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한번 싸우겠다는 거죠. 이때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하나의 전쟁을 벌이려면 지구상에 있는 주요 기지,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서태평양에서 군대를 빼와야 됩니다. 이때 유럽과 서태평양의 군사력이 약화가 되겠죠. 자, 이 경우 러시아나 중국은 유럽과 서태평양 쪽으로 힘을 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러시아가 발틱 3국이나 폴란드를 침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미국의 힘만 빠져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힘은 현재 약하다. 그리고 권력 투사의 잠재력도 지금 희석이 된 상태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고 단 한 번의 큰 전쟁을 일으킬 경우 이때 카드로 지어진 집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국의 지배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혹독한 현실이며 무한한 힘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신화화하고 이렇게 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상상 속의 힘, 미국 그리고 이제 서구는 고대한 힘, 상상 속에서는 그 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겨야 할 적들에 맞서서 가용 가능한 힘, 군사적인 능력, 이것과 상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 중국, 이란이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뭉쳐서 대응을 하면은 미국은 여기에서 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원정 전쟁 측면에서 미국은 무장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가 그저께입니다. 이 터커 카슨 방송에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콜비도 미국의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군데 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 단 한 군데에서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윌 셔랍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주요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군사 자산을 빼와서 한 곳에 모읍니다. 이때만이 이란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최소 1년 정도 걸립니다. 자, 병력을 모읍니다. 무기도 모으겠죠. 그리고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단기간에 끝내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초기에 이란에 이제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란은 상당 기간, 장기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이제 실탄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미국은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세대 동안 한 20, 30년 정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다시는 원정 전쟁을 할 수 없다. 원정 전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무장 해제된다는 거죠. 이 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군사 강국으로 남을 겁니다. 누구도 미국 본토를 침범할 수는 없을 거죠. 그런데 미국이 원정 전쟁을, 침공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제 윌 슈라이버는 지적하고 있죠.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콜비나 그의 동료들은 이 점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 내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이 미국의 어떤 폭주하는 기관차 전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큰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경우 미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뉴욕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이 사실상 이란 침공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이 미국의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 전 세계 국가들의 존경을 받고 그 지도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힘을 오거나이즈하는 능력, 여기에 미국의 진짜 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의 실체, 미국의 허상,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침공의 실패, 이것을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 결제 시스템,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이것도 함께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미국 국채가 이슈화가 되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고, 아무도 미국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조롱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이 전쟁을 피하면은 이것을 늦추면서 연착륙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전쟁에 빨려 들어가면은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만약 핵을 이란에 사용을 한다. 이때 세계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패하는 거죠. 핵무기를 써서 어디를 크게 파괴한다고 해서 바로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로부터 깡패 국가로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때도 역시 미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루비오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